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예, 요런 기획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그 매 년마다 지금 2026년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안드로이드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각 플랫폼이죠. 각 플랫폼마다 이렇게 그 2026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좀 트렌드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기준이 되는 그런 어플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물은 한 4강 정도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런 기술들 스택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작은 앱을 하나 완성하는 게 본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마무리가 되면 아이폰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김에 완성까지라는 시리즈 첫 시간이 되겠고요. 1강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앱 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앱 기획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 한 줄짜리 일기를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일기 작성. 근데 오늘 하루밖에 못 쓰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어플이 막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이제 이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제 본 영상 따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대리가 이번에 선택한 기술 스택은 이렇게 됩니다. 선택한 기술 스택은 안드로이드는 이제 컴포즈를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백 컴포즈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MVI라는 패턴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스토어라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완성 시리즈는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토요일 10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 지금 수요일 7시마다 심화 컨텐츠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리액트 심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리액트가 끝나면 뭐 다른 것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일단은 지금 약간 시즌제처럼 안드로이드 완성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요. 요거 끝나면 또 다른 플랫폼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심화 강좌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개발 강좌 정기 업로드를 수요일 7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은 플랫폼 심화 강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는 프로젝트 완성 시리즈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정대리가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의 목적은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일단 시작해 보자. 이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구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야겠죠.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일단 저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구글 창에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가이드를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요거를 지금 다운로드 받은 상태고요. 예. 자, 일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요런 게 창이 뜨겠죠. 그쵸?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좀 UI가 바뀌었죠. 그쵸? 여기에서 간단 심플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최근에 이제 XR이 나오게 되면서 XR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바뀌었네요. 자, 이제 여기서 MT 액티비티를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프로젝트 구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그 프로젝트 이름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2026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게요. 안드로이드 2026년 원데이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데이 저널, 예,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피니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생성까지 됐죠? 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획에는 이제 로컬 저장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화면 그리는 거는 컴포즈라는 거를 진행할 거예요. 화면은 제페 컴포즈 UI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컴포즈는 그 선언형 UI라고 해서 리액트나 뭐 스위프트 UI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고요. 일단은 화면을 이제 그리는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즈가. 그리고 이제 상태 관리라고 들어가게 돼요. 상태 관리. 상태 관리를 이제 MVI로 진행을 할 건데요. MVI에서도 이제 뷰 모델은 존재는 합니다. 예,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예, 구조가 이제 MVI 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인텐트란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상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작성한 일기 정도가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자료입니다. 자료. 인텐트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그런 액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액션 정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 얘는 뭐냐면 얘랑 따로 노는 거예요. 원래는 스테이트랑 인텐트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단번에 그냥 한 번만 이벤트가 싹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토스트를 띄운다든지, 그쵸? 뭐 팝업이 열린다든지 이런 액션들, 이런 간단한 액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러 메시지를 띄워라 이런 것들 있죠. 네. 여기 등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은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장을 안 하게 되면 핸드폰을 끄게 되면 얘는 그냥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저장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토어라는 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딥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플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플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일기 그 기획을 제가 좀 적어 놨었는데요.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앱 기획. 자, 네, 가져온 거 붙여 놓겠습니다. 앱 제목은 일단은 하루 한 줄이라는 것이고요. 하루 한 줄이고 각각의 이제 피처들,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일기를 작성하고 기록한다. 작성한 내용은 저장이 되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작성한 일기에는 수정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거만 수정 삭제가 되고, 그리고 작성된 일기는 한 줄 일기는 히스토리 일기 히스토리 목록에 노출된다. 예,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기는 하루에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진짜 엄청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폴더 구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드시면 안드로이드로 딱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엄청난 걸 만들진 않을 겁니다. 엄청난 만들진 않고, 이렇게 그 폴더 구조가 생기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메인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매니페스트에서
인텐트 필터에 메인 액션이 달아져 있는 액티비티라는 것 때문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 컴포즈 UI는 여기 보시면은 셋 컨텐트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에서 화면을 결정합니다.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그래서 이제 이게 컴포즈 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저블은 이런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폴더 구조. 자, 먼저 이제 그 앱 소스가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은 앱 소스 부분이 여기겠죠, 그렇죠? 여기 저희 패키지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얘가 이제 결국엔 루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키지 이름에 지금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패키지가 UI가 있죠. 그럼 UI 아래에 이제 여러 화면들을 넣으시면 돼요. 테마도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뭐 스크린스라고 또 만드셔도 돼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컴포넌트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엔 데이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 스토어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스토어 폴더 만들고 또 데이터 모델이라고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 겁니다. 포지토리. 이 리포지토리라는 것은 이제 그 저장 데이터를 가져오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데이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이제 데이터 스토어는 우리가 그 프레퍼런스 안드로이드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파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 데이터 스토어 로컬 저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VI를 만들려고 해요. MVI. 자,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스테이트, 인텐트, 사이드 이펙트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파일을 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고 어쩌고 스테이트.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기니까 뭐 저널 스테이트 그리고 저널 인텐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널 사이드 이펙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뷰 모델도 존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뷰 모델도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저널 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til 클래스 같은 거 필요하면 util 만들면 돼요. 뭐 utils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토대로 이제 우리가 폴더 구조를 좀 먼저 만들어 두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UI에다가는 제가 패키지 만들게요. 이제 스크린스 컴포넌트 만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지금 구조가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화면이 많아지게 되면 이 구조로는 좀 버거워요. 그때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널이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 작은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파일들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UI는 됐고 이제 데이터 폴더 만들고요. 여기서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모델, 그리고 리포지토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MVVM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일단 2026년에는 MVI를 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예, 그리고 MVI 넣어주고요. MVI 여기는 파일만 일단 제가 만들게요. 더미로 이렇게 파일이라고 해서 저널 스테이트 이렇게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파일만 만들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파일 구조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널 인텐트 코틀린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저널 사이드 이펙트 예, 이렇게 만들고요. 요 정도? 그런 다음에 리포지토리도 만들까요? 리포지토리도 여기는 저널 리포지토리 하면 되겠죠? 파일만 만듭시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저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는 저널 데이터 스토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데이터 스토어.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VI도 했고요. 스크린은 뭐 저널 스크린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저널 스크린 그리고 컴포넌트는 저널 컨텐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널 컨텐트 예. 좋아요.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UTS도 폴더 하나 만들까요? UTS 패키지 UTS 대충 이렇게 한번 폴더 구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MVI가 어떤 건지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뷰 모델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뷰 모델이라고 폴더를 또 만들게요. 뷰 모델을 안 만들었죠. 뷰 모델이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뷰 모델은 기존의 뷰 모델과 똑같은 건데 사실은 뭔가 이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MVI 쪽에서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 모델은 약간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뷰 모델 폴더 만들고 이제 뷰 모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요거는 클래스로 해서 저널 뷰 모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속을 하면 됩니다. 뷰 모델 이렇게 하고 이제 이닛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서 여기가 이제 다른 화면으로 되면 되는데요. 이 그리팅스 이 부분이 다른 화면으로 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스크린에 저널 스크린 정도가 되겠죠. 이 저널 스크린에서는 이제 컴포저블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펑션 저널 스크린. 이 컴포저블은 웬만해서는 전부 다 모디파이어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디파이어 넣어주고요. 리플렉트 말고요. 컴포즈 UI에 모디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널 스크린을 넣으면 되는데 보통은 UI를 하나 더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컴포넌트에다가 저널 컨텐트에다가 줄 겁니다. 그래서 저널 컨텐트도 이렇게 컴포저블로 만들고요. 텐트 요거도 이제 모디파이어는 그냥 넣어주시면 좋아요. 넣어주시고
대충 컬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매개변수를 받은 모디파이어는 모디파이어 뭐 패딩 같은 거 살짝 넣어주고, 예, 자세한 설명은 조금 너무 길다 싶으면은 그건 좀 뺄게요. 왜냐면 제가 그 기존에 컴포저블 관련해서 영상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뭐 오늘의 한 줄 이런 식으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예, 여기에서 이제 현재 시간 보여줄 겁니다. 로컬 데이트 now to string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쭉 아이템들이 들어가게 되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저널 컨텐트라는 것을 저널 스크린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임포트,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디파이어를 같이 넣어주고요. 그럼 이 저널 스크린을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그 스캐폴드에서 들어오는 이너 패딩을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그 시스템 패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널 스크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모디파이어에 패딩, 그래서 맥에벤스로 받은 이너 패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기기로 연결해서 실기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드로이드 관련하실 때는 저는 실기기 항상 연결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예, 실기기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성능도 괜찮거든요. 자,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오늘의 한 줄이라고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하, 좋습니다. 일단은 MVI 어떤 방식인지 간단하게 설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MVVM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모든 그런 상태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을 뷰 모델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라는 것에다가 묶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기 스테이트가 되겠죠. 저널 스테이트니까 이렇게 일기 스테이트에다가 데이터 상태인 거죠. 결국에 이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다 담아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일기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일기 목록 이렇게 일기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작성 중인 글자라든지 있죠. 작성 중인 글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스트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일기가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일기 추가라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인텐트에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인텐트에서.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널 인텐트가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본다고 보면은 TV를 시청 중인 화면이 이거고요. TV를 채널을 돌릴 때 그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 역할하는 게 인텐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태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기 목록에 일기를 추가해라 라고 하면은 일기 추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기 추가. 그럼 일기를 추가할 때 필요한 거는 하나의 데이터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그런 새로운 일기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케이스들을 나눠두는 겁니다. 뭐 작성 중인 글자라고 보면은 글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런 거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한 글자가 필요하겠죠? 네, 입력된 글자를 이런 식으로 또 가져와서 뭔가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심플하게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일기가 추가된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널 인텐트로 가볼게요. 저널 인텐트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실드 인터페이스라는 거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를 안 줄 때는 그냥 오브젝트로 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그쵸, 오브젝트로 해서 싱글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케이스만 나누는 역할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실드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게 뭐였죠? 그쵸, 글자가 변경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일기 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일기가 추가되었다라는 거로 해볼게요. 일기가 추가되었다. 그러면은 뭐 unsave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저장이 되었으면은 저널 인텐트 이런 식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는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체인지 매개 변수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작성된 유저 인풋이겠죠, 텍스트가. 유저 인풋이라고 할게요. 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의 자료용은 저널 인텐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실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즉 이 녀석은 액션이고, 즉 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태를 변경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얘도 실드 인터페이스로 만드는데요. 저널 사이드 임팩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동일해요. 이것도 뭐 그 저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토스트를 띄워라 이런 거 있죠. 오브젝트 show saved toast. 사이드 이펙트. 근데 만약에 데이터까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 토스트를 띄워라 하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클래스 show toast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인텐트, 사이드 이펙트, 스테이트까지 된 거죠. 스테이트는 이제 만들어야죠. 사이드 이펙트는 한번 실행하는 액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상태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태 안 건드림. 상태를 건드리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그렇죠. 인텐트에서 하는 게 상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널 스테이트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얘는 이제 현재 데이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게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작성 중인 글자라고 보면은 writing tex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기 목록이라고 봤을 때 journals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 모델도 만들게요. 모델도 이제 데이터의 모델의 저널을 요거 이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진짜 심플하게 일단은 글자가 있고요. 내용 컨텐트라고 했습니다. 컨텐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날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날짜도 그냥 문자열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하루에 한 글자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장만 우리가 일기로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이디 값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끝내자고요. 그럼 이 저널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가 이제 일기이기 때문에 일기 목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기 목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일기 추가했을 때는 그냥 액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저널 스테이트에서 저널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가져가냐? 지금 쉽게 보면은 기존의 MVVM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런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널 뷰 모델에서 프라이빗 발 언더스코어는 이제 내부에서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로 데이터를 하나 만듭니다. 저널 스테이트 빈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뮤터블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할 수가 있죠. 즉 에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은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따라가서 일단 완성을 해보면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 뭐 잘 모르는 부분들 댓글 달아주면 제가 이런 거 더 영상 보면 돼요,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대리 콤포즈 목록이 있거든요. 영상 올려놨던 거, 그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쓰는 패턴인데, 뮤터블은 보통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표현하고, 보낼 때는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프라이빗을 빼서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는 as state flow로 변경을 합니다. 그쵸? 요렇게. 왜냐면 얘는 이제 데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상태를 우리가 state flow로 만들게 되고, 이것을 컴포저블에서, 즉 컴포저블 UI에서 collect state로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플로우를 저희가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사이드 이펙트 부분. 여기서는 사이드 이펙트를 받는 처리도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이드 이펙트는 이 스테이트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토스를 띄워라, 뭐 팝업을 띄워라, 이런 애들 있죠. 그게 보통 사이드 이펙트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요거 가져왔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만 달라요. 이 이름은 제가 사이드 이펙트로 할게요.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를 뭐로 만드냐면요, 이제 보통은 쉐어드 플로우를 쓰기도 합니다. 쉐어드 플로우를 쓰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널이라는 거 쓸게요.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채널이 조금 더 어울려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내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채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벤트를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언더스코어 제거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주고, 얘를 receive as flow로 만들어줍니다. 이 지금 모습이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함수를 만들어요. 펑션 보통 이제 on intent가 들어왔을 때를 뜻하겠죠. 그럼 intent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저널 intent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저널 intent가 되고, 지금 들어온 intent에는 저희가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액션이 글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저장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when을 써서 분기 처리를 하면 되겠죠. intent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글자가 변경되었을 때가 들어왔다. 그럼 저널 intent가 on text change였다. 이때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우리가 상태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를 바꾼다. 지금 저희 저널 스테이트를 보면은 라이팅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글자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벤트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합니다. 이때 그 저널 스테이트를 카피를 하면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텍스트가 인텐트로 들어온 녀석의 유저 인풋입니다로 하게 되면 글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요거는 저널 인텐트에 on save 버튼이 눌러졌을 때, 요때는 우리의 뭔가 로직을 여기서 처리를 또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그냥 대충 제가 뭐 save라는 걸 제가 만들면요. 펑션 save 이제 save 로직을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프린트만 좀 찍어 볼게요. 로그 뒤로 태그 한글로 그냥 태그 쓸게요. 예, save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on intent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저널 스크린을 가야겠죠. 저널 스크린 가봅니다. 저널 컨텐트. 예.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글자를 한번 입력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여기다가 텍스트 필드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충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밸류를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스테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그럼 얘가 스테이트를 받아야겠구나. 그쵸. 스테이트를 받아야 돼. 저널 스테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인텐트가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인텐트가 들어왔다면 매개 변수 저널 인텐트가 들어오고 반환이 없다. 이런 콜백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글자 입력에 대한 결과가 스테이트의 글자가 되겠죠? 스테이트의 라이팅 텍스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on value change가 되면은 그렇죠.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써야겠죠. on intent로 액션을 바로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널 인텐트에 글자가 변경되었어요 하면서 이때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예, 사용자의 인풋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입력된 글자라고 제가 밑에다가 써주면요. 되겠죠. 입력된 글자에서 스테이트에 라이팅 텍스트 같이 써주고요. 예,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저널 컨텐트를 사용하고 있는 저널 스크린, 예, 이쪽에서는 스테이트랑 넣어줘야겠죠. 지금 스테이트랑 인텐트랑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뷰 모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뷰 모델을 받는데 그게 저널 뷰 모델이더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스테이트를 구독하는 게 됩니다. 뷰 모델 스테이트를 콜렉트 에즈 스테이트로 구독을 받는 거예요. 임포트 해줍니다. 요거. 그리고 그러면 스테이트는 들어왔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그 다음에 on intent가 필요하죠. on intent 부분도 들어와야 되는데 자, 원래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모디파이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뷰 모델에 있는 물론 이렇게 뷰 모델 on intent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함수의 자료형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매개 변수로 저널 인텐트를 받고 반환이 없죠. 그리고 이 람다식도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가 저널 인텐트를 받고 반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뷰 모델 on inte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뷰 모델을 넣어줘야겠죠, 그쵸? 뷰 모델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넣어주는 거는 일단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뷰 모델 저널 뷰 모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텐트가 쓰이는구나 조금 이 MVI를 한번 맛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앱 화면 보고요. 자, 입력된 글자가 어때요? 바로 연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인텐트와 스테이트
연결지었을 때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그거죠. 그럼 사이드 이펙트는 도대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저널 스크린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버튼 하나 만듭시다. 버튼. 그래서 네,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네, 버튼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언클릭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언클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이벤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눌렀을 때.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어차피 인텐트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세이브가 된다면 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 언세이브를 눌러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non intent journal intent unsave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누가 일을 하나요? 이제 여기서 일단 1번 보냈어요. 그러면 뷰 모델이 받습니다. 뷰 모델에 unintent가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unsave가 됐으면 save라는 자기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쵸?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죠. 자, 그럼 이제 뭘 하냐? 이제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를 트리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이드 이펙트 있죠. 여기서 샌드라면 샌드로 해서 저널 사이드 이펙트 점 저장 토스트를 보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보면 서스펜드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 모델 스코프라는 그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터뜨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이걸 누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 이제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도 우리가 구독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거는 보통 이제 제가 스크린이랑 컨텐츠를 나눈 이유가 지금 보시면 얘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뭐냐면 스테이트 구독 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뷰 모델로부터 사이드 이펙트까지 구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 같은 이렇게 한 번만 처리되는 것들은 우리가 런치 이펙트라는 거에다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런치드 이펙트에서 요거는 이제 구독 처리 한 번만 할 때 유닛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한 번 렌더링이 됐을 때 한 번만 타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 뭐 스테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그 리콤포즈에 영향을 안 끼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기서 뷰 모델에서 사이드 이펙트 구독하는 거죠. 이렇게 콜렉트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이펙트가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온 이펙트를 우리가 처리를 하면 돼요. 잠깐만요. show side effect. 여기서 이제 뭔가 메시지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토스트 메시지는 만약에 왼절이죠. 이펙트가 들어왔는데 이때 저널 사이드 이펙트 show saved toast라면 바로 리턴 하는 겁니다. 얘로. 그러면은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빈 거 반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로직으로 처리가 된 게 쏙 여기 변수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토스트를 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토스트 make text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컴포저에서는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로컬 컨텍스트 커런트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토스트 메시지 보여주고 토스트 얼마나 띄울 건지 보여주고 쇼를 하면 됩니다. 아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린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 제가 대략 좀 그림으로 잡아 드릴게요. 자, 다시 돌려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저장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인텐트가 발동이 되죠. 그 언인텐트 이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이 저널 컨텐트 쪽에서 그 람다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저널 컨텐트를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 쪽으로 들어오겠죠. 언인텐트가.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됐어요? 레퍼런스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언인텐트 함수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뷰 모델의 언인텐트가 탈 것이고 인텐트 들어왔던 게 언세이브였네요. 그러니까 이 세이브라는 함수가 호출되었고 이 세이브 호출된 함수는 뭘 호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이드 이펙트 채널로 한번 단건으로 이벤트를 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벤트를 쏘고 있는 건 누가 구독하고 있느냐? 결국엔 다시 누가 구독하고 있죠? 그렇죠. 전체 검색하면 어디에요? 그렇죠. 저널 스크린에서 뷰 모델에서 이렇게 한번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토스를 띄운다든지 뭐 스크롤을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스테이트, 인텐트, 그리고 뷰 모델이 존재하죠. 자, 뷰 모델이 결국엔 다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뷰 모델이 중간에 매개체로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뷰 모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는 스테이트라는 거로서 뷰 모델 안에 들어가져 있고 인텐트는 뷰 모델에서 모든 액션 처리들 이런 로직 처리들에 대한 액션들은 전부 다 저널 인텐트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지금 저희는 안 다룬 것 같은데 데이터를 다루진 않았어요. 아니, 여기 있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스테이트를 변경할 때는 이렇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카피를 통해서 완전히 그 다른 객체를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 식으로 스테이트를 바꾸는 건 아니고 뭔가 토스를 띄운다든지 뭔가 단건으로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이펙트를 또 호출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한번 복습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스토어로 실제 오늘 하루에 글을 작성해서 그 로컬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